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주말엔 법령 읽기 오늘 3일째고요. 저희 11월, 12월 복습 스터디 진행한 지는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는데 기억은 좀 나시나요? 저랑 하는 건 정말 짧게 한 10분, 15분 내외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쉬는 시간마다 읽어주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볼만하실 거예요.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첫날 했고요. 그죠? 저희 5일차에 했었고, 5장, 6장, 이거 6일차에 진행했고, 사실 여기까지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양이 실제로 많습니다. 뒤에 보시는 7장, 8장 우리가 오늘 진행할 거고, 나머지 9장부터 12장까지를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할 건데, 여기는 확실히 양이 좀 적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는 재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재무 파트는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아니죠. 채권에 대한 내용, 네,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는데 꼭 조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보시는 거에 대한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일단 재무의 1절에는 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지방 재정의 조정, 재정 간의 지방 지역 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건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지 균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 지방 채무나 지방 채권. 요새 채권, 채무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아서 요 조문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들은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보증 채무 마찬가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리고 조리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재정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원칙들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시면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당연히 지방에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되고요. 특별회계, 원래 중앙정부는 법률에 의해서만 특별회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특별회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시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꽤 자세하게 설명했던 부분이죠. 광역의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에 대한 의결은 15일 전까지. 여기가 광역입니다. 광역 50, 15. 그렇죠? 자, 기초는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그 다음 10일 전까지, 40일 전까지 제출, 10일 전까지 의결. 자, 그래서 예산과 결산 파트에선 이 정도 조문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중간에 다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141조, 142조 다음 152조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 중간 부분 빠진 것들은 너무 조문이 복잡하니까 우리 기출되었던 것들 위주로 내용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의 수입과 지출, 지방세에 관련되어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나와 있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153조 사용료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 징수할 수 있고 분담금 징수할 수 있고 경비의 지출에 관한 내용들 설명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내용과 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의 경비 지출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중앙에서 사무를 위임했다면 그 기관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재산, 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들, 재산의 보유나 기금 설치는 모두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우리 지방공기업부 보겠지만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사업의 소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이게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요, 일단 소극적 협력.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조정하는 게 소극적 협력의 방식이고, 그 다음 적극적 협력의 방식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여기 나와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죠? 그 다음 광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행안부 장관에게 과거에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행안부 장관이나 상급장에게 승인하지 않고 그냥 보고하는 절차만 들어간다. 행정협의회 구성이 간소화되었다. 이런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책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조합 구성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아시겠지만 시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 시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설립할 수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협의체 요것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첸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협의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구성하는 거고요.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의장이 구성하는 곳이다. 구성한다. 설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말엔 법령 읽기 내용을 다 봤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직 8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이건 위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무 위탁이라고 표현합니다. X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할 수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 달리한다.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사무처리의 효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보시면 정답이 1번인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말의 법령 지방자치법, 지금 1장부터요. 벌써 1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전체 12개의 장 중에 벌써 4분의 3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전체까지의 내용들을 봤으니까 지방자치법이 조금 더 매끄럽게 익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읽어주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